요즘 코인이 너무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스펙타클한 장세가 오기 위한 기모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까?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다시 얘가 상단을 뚫었고 리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반감기가 지금 7일에서 21시간 정도 남았다. 여러분들 영상을 볼 시점이 될 때는 더 줄어들어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반감기가 결국은 뭐냐, 이 오는 과정에 반감기 전으로 하락이 오더라, 뭐 이런 그런 진리 같은 그런 공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 하락이나 이런 게 만약에 지금 정말 별다른 게 없으면 여기서의 그 횡보가 그 반감기 전후의 하락 또는 횡보의 사이클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박스권에서 잘 지켜낸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올라서 여러분들의 알트의 잔고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또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과정이 끝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트는 항상 어떻게 됐다? 알트는 보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비트보다 어떻게 됐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올해 혹은 또는 내년, 뭐 저는 일단 올해 연말로 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2024년이든 2025년이든 상승장이 끝날 때 그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알트는 거의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 피날레 빔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건, 내가 1원에 사서 100원이 됐든 2원에 사서 100원이 됐든 100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원과 2원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작 수익률을 얘는 100배고 얘는 50배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다는 분은 알트를 천천히 매집하는 거 맞습니다. 현금 비중 25%와 30%를 유지하는 선에서 알트 매집하는 거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지금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못 버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비중에서 나머지 코인의 비중을 비트와 비트 형제 그리고 스택스 이런 애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수렴이 끝나고 만약 얘가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73,500이죠? 여기 제일 고점이었다. 73,700 여기를 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기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많이 식혔잖아요. 그죠? 이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오를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렸던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직전 신고점, 2021년의 신고점을 쭉 이어보면은 여기서는 몸통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여기서는 돌파하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때마침 뭐에 걸린다? 반감기에 걸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끝나고 정작 별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부터 지나고 보면 아, 반감기를 기점으로 올랐구나라고 생각하게끔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도미넌스가 얘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독주하게 되면, 오르게 되면 도미넌스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된다?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너 이더리움 좋다 그랬잖아 라고 하셨는데, 마침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 물론 이게 예치 메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돼서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되지만 공급량은 어쨌든 뭐가 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2100만 개를 향해서. 그런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고 있냐 봤을 때, 머지 업데이트 이후로 공급량이 0.24%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더리움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다. 조금 있으면 1억 2천만 개가 깨질 수가 있어요. 66,162개가 더 빠지면, 더 없어지면, 소각이 되면. 그래서 만약 이게 머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채굴로 했으면 이더리움의 개수는 580만 개가 더 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마이너스 45만 개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후에 엄청나게 아웃퍼폼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수렴에 대한 얘기고, 이 과정에서 RSI도 이렇게 돌파를 받고 지지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의 연장선이죠. 항상 이 고점에 이 사람 몸통을 이었는데, 몸통을 이어보니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근데 요번에도 몸통 이어보니까 이번 월봉, 그러니까 2달짜리 월봉에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강세 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꼬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횡보의 박스권을 끝나면 상승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요번에 돌파를 해서 잘 가면 제가 8만 달러대와 9만 달러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걸 가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상승장은 어떤 횡보다 상승 그리고 횡보, 상승, 횡보 이 과정인데, 이 횡보의 과정이 요번처럼 이런 식으로 수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큰 박스권이 되거나 뭐 수렴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박스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펼쳐지는 것이 횡보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데 예전처럼 뭐 6개월, 뭐 7개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형태로 횡보가 이어지면 그것은 정말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표가 식었기 때문에 추후에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정말 고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무나도 지표가 봤을 때 과열이에요. 보세요, 주봉이 이렇게 아직도 이 과열 지점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지표가 어느 정도 식혀진 겁니다. 그리고 상승장 때 우리가 RSI를 한번 쭉 해서 가로선을 그어 보면요, 일정한 자리에서 계속 지키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이 10월달 이후로 얘가 고점이 나올 때까지 어디에 가 있느냐, 요 밑으로 거의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는 형태면 많이 지표가 식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개미로 인식하고 터는 작업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인물을 털어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온도 바이낸스가 오늘 새벽 블랙록 토크나 펀드 비드를 USDC로 전환하는 테스트를 했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여러분들 디파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코인들을 서로 스왑하고 하는 것들이 애치하고 스왑하고 뭐 LP 만들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이거를 실물 자산을 추후에 토큰화를 시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산들을 쪼갤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디파이를 형태를 입혀서 뭐 예치를 하게 만들고, 뭐 그런 유동화 증권 형태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래할 앞으로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 핵심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WA가 정말 중요한 섹터라고 진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 섹터는 정말 중요한 섹터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레스케일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 성숙기 접어들면 GBTC 수수료 인하할 거다. 그때가 되면은 대중들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결국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해야 된다? 블랙록이 점점 물량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점점 물량을 잡으면서 손바뀜을 하게끔 우리가 할 것이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로 옮겨갈 수 있게끔 만들고,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됐다고 하면 질서 있는 퇴장을 하면서 뭘 한다? 수수료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를 인하를 했는데, 추후에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를 인하를 했는데 만약에 비트의 자리가 애매하다, 이게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의 저점 선언이라고 추후에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개미들만, 원래 개미가 시간이 무기인데 한국 개미들은 특히 시간이 무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오히려 나를 자해하는 용도로 써요. 왜? 기간 조정 조금만 생기면 바로 물량 덜라 그러고 팔라 그러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왜? 그래봤자 어차피 코인 나중에 오르면 또 다시 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원칙 지키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도 상승장 고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털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2022년과 같은 현상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지루함도 느껴보고 이것을 극복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